안녕하십니까. 시민 국제결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최경호입니다. 오늘은 F6원 결혼 비자 신청 후 불허되는 일이 요즘 종종 발생을 합니다. 비자 신청 후 불허되는 데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고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어찌 민원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좀 황당한 경우라서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 앞으로 비자 접수할 때 혹시 이런 경우에는 꼭 미리 대처하시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법무부에서 고시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으로 해오던 소득금액 입증 방법 중 하나가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영사관에서 인정하지 않으므로 비자 불허라는 황당한 경우를 요즘 종종 접하게 됩니다. 결혼 비자 신청 시 초청인, 즉 신랑이죠. 신랑의 소득 금액이 부족하면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 현황 진술서, 가족소득 현황 진술서를 제출하고 직계가족과 동거를 입증할 목적으로 같이 산다는 것을 주민등록등본상 입증할 목적으로 주민등록등본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 비자 불허 판정을 받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무부 고시를 살펴보면요, 2014년에 법무부에서 변경된 심사기준 2에서 소득 요건 이렇게 고시를 하였습니다. 고시를 하면서 밑에 요 빨간색입니다. 가족의 소득, 재산을 활용할 수 있다. 초청인의 소득 및 재산의 환산액이 법무부 고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초청인과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법무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경우 가족의 소득 및 재산에 의한 소득요건 보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하는데, 그것이 바로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 현황 진술서입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지금 2023년이니까 약 9년 동안 저희들은 신랑의 소득이 부족할 경우, 법무부 고시 소득 금액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저희들은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 현황 진술서를 쓰고, 그 다음에 그 직계가족의 소득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 여러 가지 서류가 있겠죠. 소득 금액 증명이나 연금이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직계가족의 소득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주민등록등본상 동거 입증의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에 따로 떨어져 살았더라도 비자 서류를 만들 때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9년 동안 지금까지 전입신고의 기간에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비자 서류를 만들다가 초청인, 즉 신랑의 소득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부모님이나 누구 직계가족의 소득이 충분하면은 직계가족의 소득을 활용하자, 이래서 그 직계가족과 동거를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그 직계가족의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고 바로 비자 서류를 만들어서 비자 접수를 하였고, 지금까지 비자를 아무 탈 없이 비자를 받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출하니까 비자 불허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좀 황당하죠, 그죠? 지금까지 9년 동안 이렇게 해가 왔는데 갑자기 비자 불허를 받으니까 좀 황당합니다. 그래서 비자 내비게이터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은 불허, 비자는 불허로 떨어지고요. 이유는 귀하의 비자 신청에 대한 불허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서 소득 요건 미비로 해서 불허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비자 접수하는 신랑분들이 많이 당황해했고 저희들 역시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다 해왔는데 갑자기 비자 불허 판정을 받으니까 저희들도 신랑들도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랑이나 저희들의 항의사항, 영사관에 항의를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2014년부터 법무부 고시사항이다. 아까 보셨죠? 2014년부터 법무부 고시사항으로 지금까지 9년 동안 이렇게 해가 왔던 일이다.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까지의 관행도 법이라 생각한다. 관행도 법이다. 2014년 법무부 고시 이후 2023년 초까지 지금까지 약 9년 동안을 이렇게 해가 왔는데 이것이 관행인데 관행도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바꾸어서 황당하다. 그 다음에 영사관에서 어떠한 사정 고지도 없었다. 예를 들어 관행적으로 9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2023년도에 초에 이걸 바꾼다고 하면 영사관 홈페이지에 고지를 하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영사관 벽면에 A4 용지에 프린트라도 해서 언제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이것이 바뀝니다. 시행됩니다. 라고 고지를 해줬어야 우리도 알 수 있고 신랑분들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비자 불허를 받는 불이익은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정 고지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들은 행정소송을 하시겠다고 뭐 알아보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그 행정소송이라는 게 쉽지가 않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불허 판정을 받고요. 불허 판정을 받으면 6개월 후에 재비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결혼비자는 일단 한번 불허 판정을 받으면 6개월이 지나야 재비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들이 좀 더 6개월 이상 또 기다리셔야 되죠. 그죠? 그러면 영사관의 답변. 영사관에서는 민원인이 저렇게 항의를 하니까 영사관에서 하는 답변은 신랑의 소득이 너무 부족하면 곤란하다. 너무 부족하면. 그 다음에 전입신고가 최소한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아니면 고의적 전입으로 본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고의적 전입 맞다. 맞다. 아니라고 부정하지 않는다. 신랑의 내 소득이 부족하니까 직계가족의 소득을 활용하기 위하여 직계가족과 같이 주민등록등본상 합가를 하였다. 고의적이 맞다. 하지만 그 고의적이 지금까지 9년 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이고 법무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9년 동안 이렇게 관행적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그런데 갑자기 영사관에서 이걸 바꾸니까 우리가 힘들다. 이런 내용입니다. 초청인의 소득 금액이 고시 금액에서 조금 부족하면 인정해 주겠다. 합가를 했는데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신고를 하고 합가를 했는데 초청인 신랑의 소득이 뭐 몇십만 원 부족하던가 법무부 고시 금액에 몇십만 원 부족하던가 조금 부족하면은 인정을 해 주겠다. 하지만 많이 차이가 나면 신랑의 소득이 너무 부족하면 곤란하다. 그 다음에 전입신고가 6개월 이하면 너무 고의적으로 전입신고했는 티가 난다. 그래서 비자 불허 판정을 내린다. 이렇게 영사관에서 답변을 했고, 그래서 그 민원인이나 아니면 저희들이 조금 이거는 너무하지 않느냐, 사전에 고지라도 해 주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든 또 다른 방법을 찾아봤을 게 아니냐. 그 다음에 사전에 고지 없이 이렇게 했으면 비자 불허 판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통보를 해서 어떤 보충 서류로 뭐 다른 방법을 할 수 있는 게 없느냐 하고 한 번쯤 전화라도 한번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6개월 안에 전입신고를 했다고 해서 고의적으로 전입을 했다고 해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오던 걸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고지사항도 없이 이렇게 비자 불허 판정을 내리면 우리가 너무 힘들지 않느냐라고 항의를 하니까 영사관에서 그러면 6개월 안에 단기비자도 고려해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결혼비자는 불허를 받고 나면은 6개월 안에 재비자 신청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안에 한국에 잠깐 다녀올 수 있는, 신부가 한국에 잠깐 다녀올 수 있는 단기비자도 한번 신청을 고려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 소득 현황 진술서를 제출을 하려고 하시는 신랑분들께서는 이 사항을 꼭 참조하셔서 한 번의 비자를 발급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영사관에서 뭐 고지를 했느니 안 했느니 하고 따져봐야 힘듭니다. 그러니까 미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전입을 하시고, 전입을 꼭 하셔야 된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전입을 하시고, 가능하면
다른 방법을 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관행적으로 해왔던 이 방법은 영사관에서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